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결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외화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에어리아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외화평가 방법, S4 하나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위주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산손익금, 환차손익의 용어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요. 그래도 좀 혼돈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환산손익은 외화평가일 기준으로 외화자산을 현지 통화로 컨버전 했을 때 이직되는 환율의 평가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1달러짜리 매출 채권이 있는데 최초 발생할 때 환율이 1,000원이어서 재무제표상에 1,000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일자의 환율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이 1달러의 현지 통화 가치가 얼마로 변경이 됐는지 평가를 해서 환산 손익으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달러 1,000원의 그 매출 채권이 실제로 입금이 일어났을 때 당시 환율이 1,050원이라면 실현된 가치는 1,050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 금액은 환차 손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회계 분계 내역을 참고를 하시고요. SAP 외화 평가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이제 가끔씩 들으실 텐데 with 업데이트 방식, without 업데이트 방식 이런 용어를 좀 들으실 겁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without update라고 하면 평가 후 반대 분계를 통해서 그 평가 결과를 제거를 하는 거 의미하고요. with update 방식은 외화 평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지 통화로 평가된 금액을 확정을 시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without update 방식은 주로 연중에 외화 평가를 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with update 방식은 연말에 쓰는 평가 방식입니다. 물론 어떤 기업들은 이제 연말에도 without update 방식을 써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에 평가하시고 익년도 1월 달 초로 반대 분기를 일으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다시 보시면 3월 달에 외화 매출 채권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일 날 외화 평가를 해서 4월 초로 반대 분기를 일으키는 걸 without update 방식, 연중 평가 방식이라고 하고요. 전표는 이때 각각 개별로 이렇게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외화평가하고 리버스 한다고 하니까 외화평가된 전표가 리버스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요거 포스팅은 3월 말일자로 일어나고 4월 1일자로 반대 분기의 전표가 새로운 전표가 생깁니다. 전표 헤더상에 이 전표가 리버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이 건이 이제 외화 평가를 하는데 위드 업데이트 방식으로 이제 외화 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 환율로 이 외화 자산은 이 1,200원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외화 반대 분계, 소급 분계는 안 일어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월 15일 날 입금이 일어났는데 그때 환율이 1,050원이라 하면 1,000원일 때에는 환차 이익이 발생하지만 1,200원으로 이미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1,200원과 1,050원의 차이, 150원의 환차 손실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밸류에이션 에어리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밸류에이션 에어리어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외화평가 실행하실 때 보시면 외화평가는 컴퍼니 코드 레벨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컴퍼니 코드와 밸류에이션 에어리어를 통해서 외화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한 회사는 하나의 밸류에이션 에어리어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다양한 목적으로 재무제표 원장을 가져가신다면 그는 밸류에이션 에어리어를 구분하시고 외화평가를 한 번 이상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화평가를 세팅을 하실 때는 외화평가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화평가 방식이 단순히 우리가 아는 평가 손익을 그대로 다 인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외에 평가 이익만 인식하는 나라도 있고요. 또는 평가 손실만 인식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메소드는 한 개로만, 한 가지 방식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뭐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평가 손실만 인식합니다. 외화평가 이익은 인식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요 밸류에이션 메소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밸류에이션 메소드를 먼저 결정하시고, 이 밸류에이션 메소드는 밸류에이션 에어리어에 같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장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에어리어를 여러 개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원장은 회계 기준하고 연결이 같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에어리어는 원장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회계 기준하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뭐 델타 로직 이런 게 좀 생겼는데, 얘도 델타 로직에 대한 그 지정도 컴퍼니 코드 기준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에어리어 기준으로 세팅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AP 실제 컨피그 화면인데요. 외화평가 방법을 결정하는, 생성하는 이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메소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always value 방식, 이거는 이제 평가 손실 또는 이익을 다 인식하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always evaluate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설명드린 것처럼 lowest, 그 다음에 revalue 뭐 이런 것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아이템 베이스로 뭐 포스팅 할 거냐, 밸런스 베이스로 포스팅 할 거냐, 환율 타입은 어떤 걸 쓸 거냐, 뭐 이런 것들 설정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밸류에이션 메소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로직 설명드렸는데, 델타 로직 화면 세팅하는 부분도 가보시면 컴퍼니 코드 기준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에어리어 기준으로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외화평가 방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별로 외화평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려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여러분들도 직접 세팅을 해서 평가 방법 다양하게 만들어서 환율을 이렇게 변동을 일으키면서 외화평가를 한번 실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로이스트 밸류 방식은 환산 손실만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달러 1,000원의 기준 대상이 있는데, 평가가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올라가면 인식 안 하고요. 떨어질 때만 인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트릭트 방식은 약간 좀 차이 나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떨어질 때 하는데, 얘 기준으로 떨어질 때 하는 게 아니라, 선행되는 환율이 떨어질 때 인식했다면, 1,000원 기준으로 900원은 떨어진 건데, 얘는 평가를 안 합니다. 800원 기준으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외화평가를 안 하게 되죠. 그다음에 리밸류 방식은 수익, 외화 이익이, 환산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포스팅을 합니다. 이직을 합니다. 오레이스 방식은 기준에서 변경이 될 때마다 평가를 하고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세팅을 해서 환율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상세한 뭐 샘플 내용은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외화평가 방법에 추가로 with 업데이트냐, without 업데이트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이미 얘는 베이스가 with 업데이트 방식입니다. 근데 로이스트나 리밸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고 처리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도 한번 꼭 테스트해 보시고요. 델타 로직에 대한 설명인데요. 델타 로직은 일단 액티브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여기에 체크를 하면 액티브 하는 건데, 이렇게 액티브를 하면 외화평가 수행하는 프로그램 하단에 델타 로직 컨트롤 화면이 여기에 추가로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면 여기 삭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액티브를 해서 연중이냐, 연중이냐, 연말이냐 외화평가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해서 포스팅하는 방식을 리버스를 일으킬 수도 있고 리버스를 안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이 요걸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클리어링 데이트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monthly 리버스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거는 액티브 시키고 나서 요거 체크할 때랑 안 할 때랑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요. 클리어링 데이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동일한 사례를 가지고 하는데 위드 업데이트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1,000원, 일부러 1,000원이었다가 연말에 위드 업데이트로 방식으로 1,200원이 됐을 때 포스팅하면 200원 환산 이익을 포스팅하고 1월 1일자로 역공개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1,200원으로 현지 통화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그랬을 때 1월 말일에 재평가가 일어난다면 외화평가가 일어날 때 그때 환율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외화평가 한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금액이 1,000원에서 800원 빠진 200원이 아니라 1,200원에서 800원 빠진 400원을 이렇게 평가 손실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위드 업데이트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리어링 데이터를 체크를 한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 자, 위드 업데이트 방식으로 이제 외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원으로 확정을 시켜 놨는데 예를 들어서 4월 10일 날 1,050원 환율일 때 입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200원에서 1,050원으로 갔으니까 150원만큼 로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트랜잭션 입금 처리를 할 때 환차손 150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환차익 50원을 인식합니다. 이 금액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오류지 않습니까? 회계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외화평가를 실행을 하면 시스템이 이런 건들을 다시 리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인식했던 걸 다 역분기시키고요. 다시 재계산해서 150만큼 환차 손으로 재기표를 일으켜 줍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이 포스팅 데이트를 실제 클리어링 데이트로 어저스트 포스팅을 일으킬 거냐 또는 4월 말일자로 외화 평가되는 시점에 포스팅을 일으킬 거냐에 대한 세팅 사항이 이 클리어링 데이트를 대한 부분입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실제 클리어링이 일어난 그 날짜로 어, 네, 포스팅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외화평가 관련된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GL 어카운트입니다. 외화평가 관련된 GL 어카운트인데, 한 평가 손익
일어나는 P&L 계정의 상대 계정은 매출 채권이 들어오는 게 이제 원래 맞는데, 어 매출 채권 또는 매입 채무 계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콘 계정이 많죠. 레콘 계정이 뭐냐면 어 커스터머 또는 벤더로서만 포스팅하도록 되어 있는 계정들이죠. 그렇게 하는데 외압 평가에 관련된 매출 채권 조정 계정들을 별도로 다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레콘 계정으로 다이렉트 포스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요 계정을 생성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레콘이 아닌 계정으로 일반 GL 계정으로 계정을 셋업을 하셔야 되고요. 세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계정의 속성은 밸런스 인 로컬 커런시 온리로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압 평가를 해서 이쪽으로 금액이 포스팅이 됐는데, 이 평가될 때, 이 포스팅 될 때는 통화가 US 달러 또는 거래 통화로 포스팅이 일어나요. 외압 평가 결과 포스팅이.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포스팅이 일어나거나 리버스하거나 이럴 때 얘가 그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압 평가 대상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요거를 체크를 해 주시면 외압 평가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우리가 보통 보시면 매출 채권이 1,000원이 있는데 매출 채권 조정이 200원. 이건 이제 환산 손익이겠죠. 환산 손익이 200원이 더 추가가 돼서 결과론적으로는 1,200원의 밸런스를 재무제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화 평가 전표가 생긴 걸 잘 보시면, 그거는 로컬 커런시로 포스팅이 된 게 아니라 현 트랜잭션 커런시 US 달러로 포스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US 달러는 0이 되고요. 현지 통화 금액의 밸런스에 금액이 들어갑니다. 외화 평가 금액이. 형식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환평가 손실에 US 달러는 제로이면서 로컬 커런시 금액의 평가 손익이 얼마다, 이렇게 포스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화평가 돌리면 결과가 이런 점표로 일어나고, 실제로는 SAP에 T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F-05라는 T코드를 통해서 그런 포스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외화 통화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면서 현지 통화로만 뭔가 조정을 하고 싶다. 히스토리는 거래 통화를 남기면서 거래 통화의 금액은 0을 두고 외화평 로컬 어마운트만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네, 요 딕코드를 이용해서 포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환산손익 또는 환차손익의 계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P&L 계정이다 보니까 코스트 엘리먼트로 많이들 등록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코스트 엘리먼트 등록하게 되면 전표 생성할 때 코스트센터 등 이제 코스트 오브젝트를 반드시 넣어야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외화 평가는 오토로 돌아가고 오토 포스팅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코스트센터를 입력을 할 수가 없죠. 그 매출에는 또는 매출 원가 또는 비용에는 코스트 오브젝트가 들어 있지만, 매출 채권이 외화 평가 대상이다 보니까 매출 채권에는 이미 코스트센터가 없죠. BS 계정이니까. 그러면 이 외화 평가 손익에다가 어떤 코스트 센터를 넣어 줘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되고 인제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디폴트 코스트 센터를 많이 입력을 합니다. 이제 공통 코스트 센터 또는 파이낸스 코스트 센터로 하고, 그다음에 인제 배부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고 세팅이 이제 OKB9이라는 T코드입니다. 거기 가시면 이제 외압 환산손익 계정의 특정 코스트 센터는 디폴트로 "이걸로 포스팅을 해라."라고 이제 세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외압 평가 돌릴 때 코스트 센터가 없어 가지고
에러가 뜨는 거는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로그 관리하는 게 좀 새로 생겼죠. 과거에는 이제 이런 기능이 없어 가지고 외화 평가 돌리시면 요 화면 평가 돌리고 포스팅된 화면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다 월별로 보관을 하고 감사인이 뭐 상세 내용 평가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출하라라 하면 그걸로 인제 보통 제출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아웃풋 탭에 세이브 로그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 테스트를 하시거나 실제로 수행했을 때 이 로그들이 전부 남게 됩니다. 고 화면이 요렇게 실제 수행했을 때 화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관을 하셨다가 인제 감사인이 어 으로부터 인제 제출 요청을 받으면 요걸로 외화 평가 상세 내역을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밸류에이션 메소드 예. 그 옵션에 라인 아이템 기준이냐 뭐 밸런스 밸류에이션이냐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라인 아이템 기준으로 많이 인제 포스팅을 하시죠. 로스는 로스대로, 게인은 게인대로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데, 밸런스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게 총 결과가 토탈 기준으로 환산 이익이냐 손실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으로 다 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산 손실, 환산 이익이 개별로 있는 거를 이제 포스팅하는 건 라인 아이템 기준이고요. 토탈이 환산 손실이다 이러면 이 토탈 기준으로 하는 게 밸런스 밸류에이션 방식입니다. 자, 그 외화평가 표준 화면에서 하단에 가 보시면 Currency Translation of Balance라는 이 T코드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냐면, 우리가 인제 리딩 레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쓸 일이 없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로컬 레저를 가져가시고 그 로컬 레저의 커런시를 어 기준 통화가 아닌 다른 커런시를 만약에 설정을 하셨다면, 그 목적의 레저의 기준으로 가져가는 그 통화 기준으로도 외화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런 니즈가 있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로 멕시코 법인이 기준 통화는 멕시코 페소인데 우리 뭐 기능 통화로 나는 US 달러를 가지고 가서 US 달러 기준의 재무제표를 항상 컨버전해서 보고 싶다 라면 US 달러를 하드 커런시로 해 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장에다가 이렇게 어 추가로 로컬 커런시를 추가로 커런시를 더 추가 애디셔널 커런시를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밸류에이션 에리아에서 따로 하나 추가를 만드시고 거기에 대상이 되는 커런시 타입은 컴퍼니 코드 커런시가 아니라 하드 코드 커런시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원장하고 그다음에 저기 회계 기준 어카운트 프린시플하고 이렇게 연결을 세팅을 다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외화 평가를 돌리시면 US 달러 기준, 멕시코 페소 기준으로의 한 한 평가가 아니라 US 달러 기준으로 한 평가를 추가로 더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 식으로 외화 평가를 돌리실 때 이제 당연히 평가할 때는 그 밸류에이션 에리아 베이스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밸류에이션 에리아를 특정화시켜서 외화 평가했을 때 US 달러 기준으로는 얼마의 한 평가 손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S/4HANA에서 인제 외화 평가 관련돼서 좀 변경된 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평가하는 트랜잭션 화면에 가 보시면 시뮬레이션 런이라는 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설명드리기 전에 원장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S/4HANA에서 원장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레저를 추가를 다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레저별로 레저의 타입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레저로 추가로 시뮬레이션하는 레저를 추가를 만드시고요. 그렇게 세팅을 다 하시고 관련된 거 컨트롤 프린시플 연결하시고 클래스 타입 밸류에이션 에어리별로 이렇게 설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외압 평가를 돌리실 때 특정 레저를 익스텐션 레저를 지정을 하시고 외압 평가를 수행을 하시면 그 결과값이 특정 레저로만 이렇게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스팅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가서 보실 때 원장 베이스로 외압 평가가 일어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에스포하나에서 좀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잘 쓰는 개념은 아닌데 ECS environment 이렇게 T코드가 추가로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외압 평가 돌리다 보면 뭐 ECS 관련된 메시지가 팝업이 됩니다. 인제 에러 커렉션에서 서스펜스 어카운팅을 새로 도입한 건데요. 요 관련돼서 인제 외압 평가 ECS environment 대상이 되는 게 인제 외압 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정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외압 평가가 돌아가다가 오류가 나면 일반적인 조치 방식은 우리가 뭐 관련된 계정을 속성을 바꾼다든지 그 대상을 뺀다든지 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외압 평가를 돌리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서스펜스 어카운트 계정을 하나 세팅을 해 놓고 돌리면 그걸로 포스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스팅이 일어나면 고 계정들만 모아 가지고 환산 손익 계정으로 대체 전표를 쳐는 하나의 방법도 가능하다. 요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예. 여기까지 외압 평가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장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